지금 현재 이해찬의 베트남 사망 미스터리에는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으며 옥중 선배 이해찬의 사회장 맹비난이 터졌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함께 투옥된 선배 왜 이해찬 사회장이 불편한가? 개인의 죽음 앞에서 예를 다하는 것과 정권이 특정 인물을 국민의 지도자로 축혀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병철 논설위원이 이해찬과 옥중 선후배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해찬의 사회장에 대해 얼마나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접하며 나는 우선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마지막 길을 보내는 일은 남은 자의 예이며 슬픔이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나는 이 애도와는 별개로 이번에 결정된 사회장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해찬 씨와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이른바 민청년 사건으로 함께 투옥되었고 그 후 민통년 활동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보며 나는 그를 끝내 민주화 운동의 동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양 김씨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는 배신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공개석상과 언론을 통해 그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처신과 행보, 특히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상식과 부끄러움조차 잊은 언행은 도저히 정상적인 정치인의 태도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정치인 이해찬 씨에 대한 이런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며 명복을 빈다. 그러나 나는 한갓 정파적 집단의 보수에 불과했던 인물을 국민의 정치 지도자로 둔갑시켜 사회장으로 치르는 일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사회장이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슬퍼하고 기릴 만한 공통의 기억이 있을 때 성립된다. 이해찬 씨가 그런 반열의 인물이 맞나? 이것은 애도가 아니라 정권에 위한 역사 규정의 강령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거슬러 가는 부당하고 불의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이 땅, 이 나라와 민중을 위해 몸 바치며 먼저 가신 선열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배신이라 나는 믿는다. 민주화 운동의 이름을 결코 특정 정파의 권력과 보스 정치의 면죄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죽음 앞에서 예를 다하는 것과 정권이 특정 인물을 국민의 지도자로 축혀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세계의 생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정파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난을 무릅쓰고 몇 자 저고 나누는 것은 고인을 지지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애도 강요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내 믿음 때문이다.
자, 이분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해찬의 사회장을 비판했습니까?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과 베트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으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1958년 김일성의 사진이죠. 자, 여기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1950년 1월 31일 북한과 베트남은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공통점으로 급속히 긴밀해졌는데 당시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 주석과 김일성은 평양과 하노이를 상호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베트남과 북한의 역사의 핵심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북한 간첩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이 베트남이며, 또한 외화벌이, 북한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그냥 중국 다음으로 이 베트남은 북한 간첩들의 소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북한과 베트남의 역사는 뭐 상당히 오래됐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민노총 간부, 베트남에서 북한 접선 후 남대문 환전소에서 1만 달러 받고, 이게 이제 2023년 1월 21일 소식인데 이 소식은 뭐 계속 터져 나왔었지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지난 2016년 8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서류 가방을 전달하고 한 달 뒤 베트남에서 공작금이 담긴 검은색 물건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가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남대문 등 국내 사설 환전소 여러 곳을 이용해 약 1만 달러를 환전한 것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대부분 한국에 있는 간첩들이 중국이나 또 베트남 제일 많이 가지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찬이는 그럼 과연 왜 베트남을 갔을까요? 또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해찬 이 부의장 얼마나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해찬을 베트남으로 보낸 이재명의 그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한 달 전 영상인데,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해찬의 건강 상태 딱 봐도 얼마나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까?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옆에서 사람이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거동조차 어려운 이해찬. 베트남에 이재명이가 왜 보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베트남에서 심근경색 이송 후 회복 못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25일 별세, 향년 74세. 이날 민주평통에 따르면 고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아태지역회의, 여기는 아태지역회의라고 나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차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으나 다음날 아침 몸 상태가 악화하면서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다만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일 날 도착하고 그 다음날 23일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해외막 산소 공급 장치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습니다. 자, 22일 날 도착해서 23일 날 귀국하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등장합니다. 뭐냐? 이해찬 출장 가서 쓰러진 순간 베트남에선 이런 일이, 제가 몇 차례 소개시켜 드린 분인데 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지연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강조하느냐? 베트남 공산당 14차 대회가 열리던 1월 23일 베트남, 한국, 그리고 북한 우연일까? 핵심이 무엇이냐? 자, 사실 저는 이해찬 평통 수석 부의장을 잘 모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1월 23일 베트남에서 심근경색에 이어 심정지 상태를 겪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출장 목적은 북한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트남 운영위원회의 민간 수장으로서 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원래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굳이 베트남 평통 운영을 위해 출장을 꼭 가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출발 전에도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는데 무리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22일 호치민으로 출국한 뒤 24일 행사를 마치고 25일 귀국할 예정. 그런데 이제부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공교롭게도 1월 23일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10차 대회가 열리고 이 또롬 공산당 소기장이 중요하죠. 이 또롬 공산당 소기장은 베트남의 대통령이지요. 또롬 공산당 소기장이 이날 다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또롬 소기장에게 축전을 보냈고 그 자리에서 북한 측 고위 인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롬 소기장은 작년 8월 국빈 방문에 막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같은 해 10월 또롬 소기장은 이번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이 1950년 이후 외교 수교를 한 세 번째 나라입니다. 자, 베트남의 또롬이 공산당 소기장으로 재추대된 날 그곳에는 김정은의 축전과 함께 한국의 고위층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얼추 좀 그려지십니까? 얼추. 이게 무엇이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재명이가 노동신문 개방하고 북한의 농수산물 수입하겠다고 하고 친북 정책을 얼마나 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김여정이가 이재명에게 그냥 묵사발을 안겼지요.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한국하고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는 두 국가이다. 그래서 아무리 친북적인 정책을 펴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든 뭔가 대북 교류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데 북한은 반대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축전을 들고 베트남 누가 찾았겠습니까? 최고위지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잘 고치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은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건의해봐라 라고 해서 이해찬을 보냈는데 22일 날 베트남 고위급들 만났겠죠. 그래서 22일 날 북한에서 파견한 북한 고위급들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해찬이는 이재명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건의했는데 추측입니다만 건의했는데 북한이 단칼에 잘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쇼킹한 이해찬이가 밤새껏 잠을 못 자다가 그 다음날 이제 23일 날 베트남 공산당 회의가 열리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사되지 않았으니까 열받은 이해찬이가 밤새껏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오려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 소식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이해찬이 출장 가서 쓰러진 순간 베트남에서는 이런 일이 결론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지요. 자,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다급하다는 것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